네, 주요 시장 이슈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또 뉴욕 증시와 관련한 또 말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김기성 앵커님, 간밤에 뉴욕 주가는 굉장히 좋게 나왔지만 사실 네네. 경제 지표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 지난주 확정치보다도 16,000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35만 1,000명으로 발표가 됐는데 이게 시장 예상치가 32만 명이었으니까 상당히 많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IHS 마켓에서 9월 제조업 PMI 지수나 서비스 PMI 지수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것도 모두 전달보다 안 좋았고 전망치보다도 나쁜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고 8월의 전미활동 지수 그리고 캔자스 시티의 9월 제조업 지수 모두 예상치보다 못 미쳤고 전달보다 안 좋은 걸로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경제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면은 테이퍼링이 늦어지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역으로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만은 시장 분위기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테이퍼링과 관련해서는 빠르면 11월, 늦어도 12월에는 실시될 것 같다라는 게 전반적인 시장의 컨센서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경제 지표가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오른 이유는 아무래도 헝다의 따른 충격이 좀 완화되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또 델타 변이 때문이 아니겠느냐 곧 아마 극복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네, 간밤에 또 뉴욕 증시 또 시장을 좀 지켜봤었는데요. 선물 시장도 봤더니 국채 금리는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고 그랬죠. 금 가격 굉장히 크게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채 금리 10년물 같은 경우에 1.39% 그러니까 네. 8bp 정도 올랐습니다. 꽤 많이 올랐는데 이게 왜 올랐느냐라고 풀이를 해놓은 걸 보니까 FOMC가 금리 인상시키를 좀 땡긴다 뭐 그런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금리가 빨리 오를 테니 미리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역시 헝다 사태가 좀 완화가 되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다시 나타난 걸로 이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금값이 떨어졌다 이렇게들 받아들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값이 좀 너무 많이 떨어진 것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1.6% 트로이 온스당 29달러가 떨어져 가지고 1,749달러 80센트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지금 뭐 국제 금 가격도 그렇지만은 국제 유가도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라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1.48% 1달러 7센트가 올랐는데 이게 연속 3일 올랐고 연속 3일 오른 그 퍼센테이지가 4.8%에 달합니다. 그래가지고 7월 20일 이후에 지금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그렇죠.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아무래도 허리케인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리케인 때문에 멕시코만에서의 원유 생산에 차질을 빚었지 않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의 원유 생산량을 볼 것 같으면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1,060만 배럴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한 주 전보다는 한 50만 배럴 늘어난 거긴 하지만은 하리케인 이전에는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1,150만 배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많이 이 생산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 때문에 유가가 올라간 걸로 이렇게들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국제 유가 소식까지 말씀 좀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중국으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아무래도 헝다그룹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헝다그룹 어제 가까스로 위기를 좀 넘겼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우리 아침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헝다그룹이 어제 지급했어야 될 이자가 위안화 채권에 대해서 424억 원 그리고 또 달러 채권에 대해서 8,353만 달러 그러니까 대략 한 990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만 이 중에 위안화 채권에 대한 이자 424억 원은 지급할 것이다라는 그런 발표 이후에 아무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두고 시장에서도 이것도 지급을 한 게 아니고 미룬 것 아니냐라는 그런 네.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달러 채권에 대한 이자는 전혀 얘기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달러 채권에 대해서는 이자를 30일 정도 미룰 수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디폴트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앞으로 갚아 나가야 되는 이자라든가 또 내년부터 시작되는 채권 만기 도래 뭐 이것들을 생각하면은 상당히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만 시장 분위기는 그건 아니었죠. 마치 네. 헝다가 파산에서 벗어났다라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아무래도 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은 어느 정도 뭐 비교적 안정적으로 좀 네.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결국에는 디폴트로 갈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앞에서 그 글로벌 브리핑에서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한 겁니다. 소식통을 인용해 가지고 중국 공산당 당국이 지방 정부에 지시를 내린 그런 내용인데 그 지시 내용이 뭔가 하면은 잠재적 말하자면 결말.
몰락을 갖다 대비해라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디폴트로 가는 게 사실 아니냐라는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중국 당국이 지방 정부에 지시한 내용들을 볼 것 같으면은 일단 사회 불안을 차단해라. 그리고 일자리 감소에 대비해라. 주택 구매자와 경제 전반에 대한 파장을 최소화해라 하는 이런 부분들은 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서 네. 뭐라고 또 얘기를 했는가 하면 각 지방 정부에 대해서 회계사하고 법률 전문가 등을 긴급 소집해 가지고 흥다그룹의 재무 상태를 조사해라라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 결국 어떤 구조조정보다도 디폴트 이후에 그 처리를 위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흥다그룹이 추진해 온 부동산 프로젝트를 갖다가 원활하게 인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갖다 준비해라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산 이후에 디폴트 이후에 뭔가 처리하기 위한 어떤 방법을 찾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안심했던 이유는 뭔가 하면 흥다그룹한테 시간을 주면서 말하자면 흥다그룹이 이 어려움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아니고 결국은 디폴트를 통해서 결국은 정리를 하게 되는데 그 정리를 하게 될 때 지방 정부들이 해야 될 일을 갖다가 미리 지시를 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일단은 뭐 전기차를 생산하겠다고 했었는데 홍다자동차 어떻게 될까요? 네, 흥다가 그러니까 19년이었죠. 흥다 네. 자동차를 설립을 해서 전기차를 생산을 하겠다. 그래서 2023년에 50만 대를 생산을 하고 2025년에 세계 1위의 전기차 업체로 올라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된 돈이 모두 54조 원이고요. 네. 그 가운데 5조 원 정도는 배터리 쪽에 투자를 한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투자를 했지만은 결국은 흥다자동차가 살아남기는 어려울 걸로 이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뭐 홍다자동차에 우리 인력들도 굉장히 많이 갔다고 하던데 어떻죠? 그게 언제였던가 하면요. 작년 네. 12월입니다. 그러니까 시자인 회장이 네. 흥다자동차의 배터리 연구소를 방문을 했는데 거기 원장 부원장이 나와서 이 환대를 합니다. 근데 그 아하. 원장 부원장이 모두 우리나라 사람이었습니다. 원장은 현대모비스 출신이고 네. 부원장은 SK 이노베이션 출신. 그런 사람들이 원장 부원장으로 있으니까 어느 정도다라고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전체 연구원들이 한 800명 가까이 되는데 네. 그중에 상당수가 한국 사람 아니냐 아하. 이렇게들 보고 있는 겁니다. 일단 흥다그룹이 만약에 파산을 하게 되더라도 우리나라 배터리 업계는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흥다하고 같이 일을 했다든지 하는 그런 네. 부분이었기 때문에 다만 지금 업계 얘기를 들어볼 것 같으면 흥다에 갔던 한국 인력들 중에 상당수가 다수가 국내에 돌아올 수 있느냐 하는 이 부분을 타진을 하고 있다 그러거든요. 오히려 어떻게 본다면 흥다가 만약에 배터리 이쪽에 결국은 몰락을 하게 된다면은 우리 배터리 업체로 봐서는 뭐 상대적인 이득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하나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흥다 쪽에다 장비를 납품했던 아마 2차 전지 관련 업체들이 있을 네. 거다 이렇게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업체 같은 경우에 과연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겠느냐 어허. 하는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2차 전지 장비 업체에다가 투자를 하신 분들이 있다면 네. 그 회사에 전화를 해서 IR 담당자한테 물어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흥다에다가 혹시 수출한 게 있느냐 하는 부분을 갖다 미리 좀 체크를 하고 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